You just walk right out the door. Don't wanna do this anymore. Now I'm lost without you. You drive me crazy out my mind. How'd you do this every time? Now I'm lost without you. Used to be the one I talk to when I'm sad. Can't you see now tainted love is all we have? Our issues run so deep. Now when I try to sleep I feel so bad.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BMW의 회심의 역작 BMW X7 M30D입니다. M 패키지가 들어간 녀석이고 3000cc의 6기통 엔진이 들어간 녀석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녀석이 이 차의 가격은 1억 2,700만원 정도 사이가 돼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7시리즈가 플래그십 세단의 상위림이잖아요. 얘도 X 시리즈의 7시리즈 뒤에 지금 7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SUV에서는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근데 가격이 1억 2천 정도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죠. 물론 얘 위에 등급인 M50D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1억 한 6천 정도, 한 1억 중반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승할 이 M30D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룸파크, 이 차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가격감보다는 살짝 젠틀하지 않나요? 자칫 잘못하면 올드하고 좀 투박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샤프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 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빵빵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빵빵. 굉장히 멧돼지? 빵빵하고 큰데 그에 반해 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좀 샤프하게 빠진 듯한 느낌이야. 얘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커지려나? 와, 진짜 그냥 전면부에 얘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7시리즈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좀 잘 어울리지 않냐? 네, 그 라이트가 얇게 빠져가지고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 라디에이터 그릴에 좀 크게 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이 좌우 헤드램프를 샤프하게 빠져서 좀 날렵함을 적절하게 섞어서 되게 예쁘고 좀 날카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글동글하면은 굉장히 투박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라이트 디자인과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의 조합으로 샤프하면서도 좀 날렵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존 대형 SUV는 좀 투박하고 크고 좀 둥글둥글하다는 이미지를 좀 많이 좀 깬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 50D랑 30D랑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에요. 이거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진짜 막혀있네요. 여긴 막혀있고 이쪽에는 뚫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면 차가 좀 달리면서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지금은 좀 닫혀있는데 요게 엔진에 들어가면서 열을 식혀주는데 얘가 30D면 3000cc면 어느 정도 엔진의 그 cc나 높은 편이긴 하지만 5000cc, 50D에 비교하면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뒤에를 할 필요 없어서 이쪽에 하나만 열려있고 M50D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열려가 있습니다. 디자인, 좌우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맞춰놓은 것 뿐이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M50D와 차별은 얘는 50D가 여기도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BMW 디젤하면은 달구지 이런 이야기가 다시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달달달달 거리길래 뭐야 봤는데 BMW 520D가 이렇게 지나간다 짜고 하는 소리가 많았었는데 그만큼 BMW 디젤 엔진이 시끄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BMW 디젤이 시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되게 조용해졌어요. 특히 BMW가 그것도 알고 좀 조용히 좀 많은 노력을 했고 기존에 시끄러웠던 거는 F바디의 520D였습니다. 하지만 F바디 시절에서도 4기통과 6기통 디젤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6기통이 들어가 있어서 타고 오는 시승하는 내내 시끄럽다는 생각이 솔직히 거의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밖에서 아마 지나갈 때나 마찬가지지만 얘 지나가면은 가솔린과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만큼 6기통 디젤은 4기통 디젤과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조용한 정석성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 엔진 본넷을 제가 왜 열었냐면 이 흡착 여기 그 방음제를 한번 보는데 굉장히 두껍고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엔진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SUV라서 차가 좀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위에 있으면 휘청휘청 하는 걸 좀 잡아주기 위해 무게중심을 좀 밑으로 깔기 위해 위에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엔진이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 엔진에 불이 나면 방음제 역할도 하지만 얘가 이제 녹으면서 이걸 딱 덮어서 불을 끄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약간 여러분들 7 시리즈랑 좀 닮지 않았어요? 많이 똑같죠? 7 시리즈랑?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똑같이 거의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플랫폼 역시 7 시리즈랑 공유를 하고 이 헤드램프 디자인과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 7 시리즈 거를 갖고 와서 이 X7에 조금 변형을 시켜서 넣는 만큼 X 시리즈의 7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디자인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BMW는 디자인으로 사실 깔만한 게 많이 없어요. 물론 몇 개 있긴 하지만요. 옆으로 갈게요. 여러분 옆에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보통 SUV 하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주먹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이걸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차량 서스펜션 차 높이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좀 내려와가지고 요 높이를 줄인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 짐을 실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왜냐면 높이면은 내가 이거 실을 때 힘들잖아요. 그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 차의 높이를 좀 더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 위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뭐야 여기? 세차하기 더럽게 힘들겠다. 왜냐면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잘 안 닿을 것 같아.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세차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은 얘보다 롤스로이스 레이스가 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세차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차는 우파몰인 거 아시죠? 그 상품은? 우파몰입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정말 어마무시해요. 몇 인치일 것 같아요? 써있네요. 22인치. 정말 더럽게 큽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휠 디자인은 BMW가 진짜 잘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샤프하고 이쁘게 뽑아낸 것 같아요. 특히 M 시리즈의 BMW 휠을 보면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웬만한 브랜드에서 가장 예쁘다는 그런 찬사를 보내줄 만큼 정말 디자인 하나는 진짜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갈게요. 뒤에 역시도 7 시리즈랑 많이 좀 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좌우를 이어주는 이 라인, 크롬 라인과 샤프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포인트가 차가 굉장히 크고 뚱뚱해요. 그래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를 좀 더 날렵하게 빼서 차가 단순히 투박하고 좀 멍청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좀 더 포인트를 좀 잡아놓은 느낌이고, 7 시리즈를 사도 충분하지만 X7을 사는 이유, 짐을 실을 용도로 아무래도 SUV를 선택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얘 보면은 편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로 내려가지고 짐을 더 쉽게 편하게 실을 수 있게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여기 앉아가며 혹은 자녀들과 함께 앉아가며 밖에 그런 경치를 보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파까지 여자친구 없는 거야. 어쨌든 이게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난 빨라요? 처음에 이거 작동하면서 깜짝 놀랐어. 보통 이게 레인지로 보그는 이 작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요. 징하고 하는데 얘는 작동 속도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차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합니다. 올라가죠? 오,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한 번 더 누르면 내려가죠. 보여드릴게요. 요건 좀 작동 시간이 있네. 내려가죠.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앞에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반대로 얘가 지금 내려갔죠. 올라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앞에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X7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열과 3열 3열 시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트렁크 쪽에 보면은 요 버튼들이 있어요. 요 앞에 2열, 요거는 이제 2열, 3열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맨 위에는 이제 사람을 다 탈 수 있게 시트를 올리는 거고, 그 밑에 맥스, 이제 글씨를 안 읽어도 이 표시만 봐도 아 이게 어떤 버튼이라고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위에 사람 버튼은 사람을 다 탈 수 있게 시트를 다 올리는 거고, 반대로 이 밑에 짐 버튼의 맥스는 짐을 실을 수 있게 얘를 다 접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맥스를 누르면 보이죠? 2열 시트가 이게 앞으로 좀 갔다가 접히고 다시 이제 뒤로 오는 거. 왜냐면 이게 걸릴까봐 이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 이게 지금 내렸잖아요. 이게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이제 용도죠. 이걸 빼면은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끼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야 고급스럽다. X7. 이거 알칸트라예요? 이거 알칸타라야. 이 전체적인 천장 위에 부분도 알칸타라로 쌓여져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데, X7은 이 3열까지 굉장히 긴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데, 이 위에가 전체적으로 다 알칸타라로 쌓여있고, 이 실내 시트는 다 가죽으로 쌓여져 있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렸으면 반대로 이제 또 여기 위에 올라가는 맥스를 누르면 얘가 2열이 앞으로 살짝 가면서 여기가 3열 시트가 접히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머리는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당겨서 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죠. 실내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단점이 이 X7이 7 시리즈 베이스로 만든다고 해서 좀 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내 디자인이 X5랑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그래도 7 시리즈 바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들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그냥 배부른 투정이고, 이 대시보드도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쌓여 있고요. 마감 자체도 굉장히 훌륭해 보여. 그리고 이런 부분, 이게 여기에 마감이 됐을 때 좀 울긋불긋하거나 좀 뜨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좀 마감 못하는 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이 A필러 여기가 알칸트라냐 가죽이냐 뭐 패브릭이냐에 따라서 차 실내에 탔을 때 전체적으로 얘가 차가 좀 고급스럽다, 이 차가 좀 싸 보이다 라는 느낌을 확 오는데, 7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전체적으로 이 위에 루프까지도 전체적으로 알칸트라로 쌓여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합니다. 야, 이게 차가 크고서는 이 루프 자체가 또 크니까 이거 열어놓으니까 굉장히 개방감이 정말 좋네요. 와, 제가 그리고 BMW 저도 타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BMW 타고 있죠? BMW i3. i3를 타고 있는데 예약 잡아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번거로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BMW가 워낙 판매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예약 잡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한데, 7 시리즈 고객을 위해 따로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가 사실 있습니다. 이 7 시리즈가 뭐 사고 났을 때, 예약했을 때, 아니면은 이 7 시리즈 오너들만의 특별한 행사,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BMW 기존에 있던 뭐 3 시리즈, 5 시리즈, 뭐 i3 VIP 고객도 신경을 쓰지만 BMW에서 이 7 시리즈 고객들만 또 특별하게 또 관리를 해요. 따로 뭐 행사도 그렇고, 그리고 컨시어지 뭐 비서 역할의 서비스도 그렇고, 공항에 나갔을 때 그 딜리버리 서비스도 좀 더 차별화를 둡니다. 이 X7도 7 시리즈랑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실내 디자인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어 노브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 스타트 버튼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차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앞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뒤에 2, 3열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뒷좌석의 시트가 운전석보다는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높네요. 뒷좌석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엔터테인먼트 버튼을 작동할 수 있는, 이거 다 터치인 부분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도 마음에 들고요. 7 시리즈가 S클래스에 비해 오너 드리븐 차인 건 확실하지만 뒷좌석에 아예 그렇다고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들 혹은 기업의 대표님들을 위해서 뒷좌석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차가 바로 7 시리즈죠. 그래서 7 시리즈를 보면 약간 좀 기업가의 차, 뭐 사장님의 차의 느낌이 좀 강한 반면에 X7은 물론 같은 7 라인업이긴 한데 오히려 7 시리즈보다 훨씬 더 패밀리카에 중점적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라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7 시리즈 세단은 기업 혹은 회장님들 차, 이 X7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패밀리카라고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뒷좌석 편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USB 단자도 들어가 있어서 충전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2열도 2열이지만 타며 시트를 사실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타며 시트를 타러 들어갈 때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가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조금 타며 시트를 들어가는 게 편하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좀 좁네요. 얘가 지금 6인승 시트입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아마 앞으로 올 텐데 이렇게 버튼이 있어. 물론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니.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차크. 참 센스가 없네요. 아까 우리 운파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버튼을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이 시트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이 3열 시트가 그렇게 좁지만은 사실 않아요. 사람이 타고 다녔을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더워 창문 내려야겠다 생각해서 이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로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냥 치즈 폴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안 돼요. X7을 타실 분들, 이 3열 시트에 타실 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덥고 답답해도 생각 없이 이 버튼 누르면 그대로 여러분들 폴더로 반으로 접혀버립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눌렀다가 반으로 접힐 뻔했어요. 명심하세요.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에어컨, 독립적인 에어컨이 또 있고, 와, 2열에 에어컨도 따로 있지만 3열에도 에어컨이 따로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왜냐면 차가 워낙 또 크고 길기 때문에 앞에, 그 다음에 2열에 독립적인 또 에어컨이 따로 있고요, 3열에도 독립적인 에어컨이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또 이 3열 시트가 또 2열 시트보다는 시트가 좀 더 높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계단식이네요. 좀 앞이 운전석이 좀 제작 낮고 2열이 여기 있고 3열이 여기 있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탑승한 사람이 답답하지 않기 위해선 이 시트 포지션이 좀 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높아야 좀 멀미나 이런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X7의 주행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과연 이 X7의 주행 성능과 그리고 가장 궁금한 소음 부분 그리고 출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X7 7 시리즈에 들어간 그 기능들이 있는데 뭐냐면 주차 보조 기능과 후진 보조 장치입니다. 뭐냐면 얘가 차가 크고 길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서 주차를 했어. 근데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이 좀 버거운 분들, 뭐 아니면 혹은 이 큰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버거울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하면은 내가 왔던 길이를 그대로 기억해서 오토 보이시죠? 50m 정도는 그대로 다시 나가주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이것도 카메라가 휘네요. 오, 야, 그러네. 이거 봐봐. 오. 일단 굉장히 조용합니다. 4기통과 6기통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처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BMW 디젤 차를 타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얘 타보시면 그런 얘기 전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조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는 7 시리즈 제가 또 7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욕도 좀 많이 먹었어요. 7 시리즈에 들어가 7 시리즈 들어가는 기능들이 여기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됐고, 이 모션 있죠? 이거 보이죠? 우와. 이 모션으로 작동하는 이런 그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 모션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넘기는 거예요. 앞고 이런 식으로 이 모션을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라든지 요게 끄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그 모션을 여기에 등록을 하면 그 모션에 따른 그 등록된 기능이 활성화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일단 이 30D예요. 얘가 지금 차가 또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6기통 3000cc로 이 무겁고 큰 차의 출력으로 좀 부족하지 않겠어 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엄청 잘 나가네. 이 묵직함,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악셀의 그 묵직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도 많이 안 들고, 이게 단순히 그냥 세단이나 패밀리카가 아니라 좀 역시 BMW는 전체적인 느낌이 좀 달리게 차를 만드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게 해요. 악셀의 반응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차가 서는 듯한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단순히 SUV지만, 물론 얘가 달리는 차는 아니지만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에어서스가 있잖아요. 차를 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모드를 놓게 되면 이 차체가 가장 낮아지면서 거의 세단과 동일한 정도의 차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운포스를 유발하고 공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버튼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6기통 3000cc 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 차가 정말 잘 나간다, 출력이 정말 부족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많이 안 타봤어요. 지금까지 차를 타면서 SUV를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롤링이라 그러잖아요. 차가 이렇게 좀 움직였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에 멀미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X7을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은 사실 좀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SUV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좀 쉽습니다. 다각지대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차가 워낙 길고 커서 다각지대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SUV 특성상 시트 포지션이 높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 밀러가 광각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사각지대가 많이 없고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얘랑 롤스로이스랑 비교했을 때 정말 운전과 하늘과 땅 차이, 롤스로이스 진짜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반면에 X7은 차가 길고 크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트 포지션이 높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가 광각이어서 조금 더 운전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7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의 성향이 진짜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타는 차로 가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림파크? 승차감?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연비. 연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얘가 이렇게 크고 무겁지만 얘 리터당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한 20km 정도 좀 주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얘가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리터당 14 정도면은 공신연비가 9언저리 나오는데, 공신연비 대비해서도 6기통 디젤 엔진 라인업 때문인지 확실히 연비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조만간에 가솔린이 나온다고 하지만 가솔린과 디젤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 디젤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대형 SUV 중에 가솔린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소음 부분이 좀 많은 이유를 차지하거든요. 소음을 좀 더 좀 정속하게 타고 부드럽게 타기 위해서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 X7 자체가 워낙 조용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굳이 가솔린 모델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 S7을 살려고 고민하고 있고 X7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저는 이 X7의 30D 이 모델을 좀 사는 걸 추천드릴까 합니다. 가솔린 모델도 아니고 이 뭐 50D도 있고 40D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모델을 싹 다 하지 말고 그냥 가장 밑에 트림의 30D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려가서 우리 X7의 마무리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X7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요즘 대형 SUV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X7은 정말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를 생각을 한다면 대형 SUV에는 뭐 기존의 강자 팰리세이드가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고급 라인업에는 익스플로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더 고급 라인업을 생각한다면 이 BMW X7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가격은 이 30D 기준으로 1억 2,300에서 1억 2,700 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억 2천이 넘는 금액이 비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과 그리고 구성을 생각을 한다면 가성비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얘와 7 시리즈 놓고 패밀리카로 꼽는다고 하면 저도 7 시리즈가 아닌 이 BMW X7을 출고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율주행, 그리고 주차 보조 센서 등 많은 옵션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7 시리즈에 비해 3열 시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3열 시트를 접으면 7 시리즈에 느낄 수 없었던 정말 엄청난 적재 공간을 자랑을 하죠. 실내 정속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거의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한 10에서 11, 고속도로 했을 때는 14 이상 나와주는 훌륭한 연비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패밀리카로 타도 정말 손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내가 대형 SUV를 꿈꾸고 있고 내가 이제 패밀리카로 좀 더 큰 차를 원한다면 저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이 1억 조금 넘어가는 BMW X7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나종일 주인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차 협찬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종일 주인님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BMW i3 출고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 BMW X7을 시승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종일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송파전시장 나종일 주입니다. 시승이나 차량 구매 전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차량 구매 아니더라도 쉽게 차량을 타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평소 BMW에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나 BMW 시승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 BMW 이거 사야 되는데 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부담없이 우리 종일님께 연락을 드려서 시승 그리고 구매까지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차량 협찬해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입니다. 우바. BMW 디젤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혹시 우리 우바께 있나요? 아니 뭐 불도 마찬가지지만 야 문찬아, 너 영택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